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3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많아요. 총 5가지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진앙 관점, 매매 복귀, 트렌드 무빙, 변곡의 힌트, 그리고 추후 관점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내용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담았어요. 오늘은 조금 긴 영상이더라도 끝까지 보시면서 중요한 내용들 조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진앙 관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앙 관점은 이렇게 ABC로 떨어지는 그림, 그리고 ABC로 이제 올라가는, ABC가 됐든 임펄스가 됐든 올라가는 그림에서 공통 숏 구간이 다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통 롱 구간까지 먹고 나면 여기서는 고민을 해야겠다. 그게 아마 한 69K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상태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는데 조금 세세한 이제 매매 복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매매 복귀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다이버를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64K까지 한번 열어놓고 받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아마 영상 찍을 당시가 한 요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좀 빼고 말씀드릴게요. 어제 방송할 때, 방송 영상 찍을 때 상황이 한 요 정도 찍고 이렇게 올라온 상황일 텐데, 한 번 더 다이버가 잡히고 채널 유지가 되는지를 보고, 꼬리가 잡힌다면 꼬리에서 여기서 다이버 중첩을 보고 롱트라이를 하겠다 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다이버를 이렇게 잡히는 듯해서 여기서 올라갈 때 이제 또 전 추매를 했고, 이제 버티기, 제가 계속 순환매를 했었거든요. 계속 순환매를 하면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또 반등을 줄 때 이제 찐반인가 보다. 여기 보시면은 꼬리가 엄청 길죠. 그래서 여기에서 트렌드 라인을 지켜주면서 몸통에서 마무리 됐으니까 이제 가나보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줄창 흘렀습니다. 자, 줄창 흘렀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깨고 내려오고 여기 저점을 깼을 때 이게 상승이 아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홀딩을 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홀딩을 했고 여기까지 내려가고, 저는 이 꼬리는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다 버텼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꼬리가 깨지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 꼬리가 깨질 때 반손절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물량의 반을 덜어낸 상태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또 이제 부분 익절하면서 좀 버텨왔다가 오늘 아침에 이 부분 꼬리를 로스점으로 잡고 있었는데 아침에 꼬리가 이렇게 깨지면서 여기서 또 약손절이 나갔죠. 뭐 익절한 부분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서 어제 총으로 보면 여기 떨어질 때, 그 전에 어제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떨어질 때 손해를 좀 봤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계속 순환매하면서 손해가 크게 안 났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손절 나가면서 또 손해가 좀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로스 나갈 때에도 어느 정도 세이브는 해놨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제 매매부터 오늘 아침 매매까지는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손실 좀 입었고요. 어제 오늘 아침까지 손실 좀 입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어디에서 들어갔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꼬리를 보고 여기에서 롱진입을 했습니다. 롱진입을 했고 30% 날리고 30% 날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고점에 왔을 때 또 30%를 날려서 원래 총 비중에서 보면은 좀 많이 줄어있는, 비중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30% 수준만 갖고 있고요. 이 구간이 좀 짧아 보이지만 그래도 꽤 구간이 커서 본전까지, 어제 뱉은 것까지는 어느 정도 맨징을 다 했어요. 이제부터 익절 날리는 것들은 순이익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게 벌써 2.8%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좀 확신을 갖고 배열을 좀 높여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2.8%로 꽤 많은 복구를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저기서 좀 더 강력하게 받을 수 있었냐, 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받을 수 있었냐, 왜 저 무빙을 예측했냐라고 한번 보면, 제가 저희 방에 오늘 오전에 어떤 내용을 올려드렸냐면,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비트가 움직이는 꼬라지를 보니까 요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저기 오면 약손절 쳐야겠어요가 여기에요. 여기 꼬리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손절이 나갔던 반물량 들고 있고 익절 조금 날린 다음에 나머지가 스탑로스가 터진 라인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면
저는 약손절 치겠음. 그 여기를 약손절 친다는 이유는 뭐냐면 요런 그림, 이 그림 바로 못 올리는 거 보니까 이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그림과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면 볼까요? 지금의 그림이 똑같이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 좀 작은 봉으로 보면 좀 정확하게 보이는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약 적행을 하고, 지금 요 구간이죠. 이렇게 빠졌다가 보시면 이렇게 빠졌다가 적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불반등하는 그림, 요 그림이 동일하게 나왔죠. 제가 이걸 왜 캐치를 할 수 있었냐면, 이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 트렌드 무빙이거든요. 트렌드 무빙,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솔직히 무빙이 좀 더러워요. 더럽다는 이유가 뭐냐면, 뭐랄까, 이전의 비트코인의 무빙과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 뭔가 ETF가 들어오고 나서 해외 선물 무빙 같이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 패턴이라든지 무빙 패턴이 좀 원웨이가 많고, 바닥도 좀 예전처럼 예쁘게 그려주지 않는 패턴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제가 조금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고통받았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요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막 그때도 여기 막 반등 줄 것 같으면서 꼬리 계속 만들면서 질질질질 흐른 다음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약적행을 하고 반등을 주는 것 같았지만 여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다 쏟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적행이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큰 틀로 보면은 이렇게 적행이 크게 한 번 더 일어난 다음에 찐반이 나오는 요 모양을 제가 좀 이제 봤었던 거, 주의 깊게 봤었던 거죠. 이 무빙이 이제 해선의 무빙인가? 이런 무빙들이 앞으로 자주 나올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무빙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약적행을 한 다음에 적행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한 번 떨궜다가 적행하고 오르는 척하고, 그 다음에 적행을 진짜 해주고 이렇게 가는 모습. 그러니까 한 번 더 털고 가는 거죠. 보통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다이버가 잡히고 여기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척 했다가 한 번 더 적행을 해버리는 무빙,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 방에다가 공유를 드리면서 지금 바로 못 올리는 거 보니 요런 느낌이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아까 손절 라인이 되겠죠. 저 여기 깨지면 일단 나갈게요. 나가서 밑에 다시 잡겠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바닥 깼을 때 말아 올리는 걸 보고 저는 롱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롱 진입을 한 게 이제 저 꼬리가 되겠죠.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평단은 64,535, 64,535에,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손절이 나갔고,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깨면서 손절이 나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적행을 기다렸는데 적행이 딱 나오고, 조금 이제 작은 봉에서 좀 더 보다가 64,535, 64,535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에서 꼬리에서 잡아가지고 쭉 이제 갖고 왔던, 그리고 나서 이렇게 꼬리 말면서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건 찐밥 맞는 것 같다. 결국은 제가 방에 리브리핑 드렸던 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저희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트렌드 무빙에 대한 얘기인데, 이 트렌드 무빙이라는 건 사실 이제 제가 만든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세에 따라서 혹은 외부 요소에 따라서 좀 트렌디한 최신 좀 특징적인 무빙들이 나온다. 예를 들면 어떤 때에는 쌍바닥 메타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에는 쐐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 뭐 이렇게 쐐기가 자꾸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뭐 고점이든 저점이든, 그 다음에 뭐 어떤 때에는 무조건 삼지창만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거 있죠? 이거 더블 다이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내렸다가 약다이버 잡고 반등 주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적행하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무빙이 그러면 이게 해선의 무빙인가? 이게 앞으로도 나올 건가? 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트렌드 무빙을 판단할 때, 트렌드 무빙이 초반에 막 나오기 시작할 때에는 무조건 정석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방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석적인 대응이 있고, 내가 정석적인 대응으로 매매를 했는데 털렸다면 그건 무빙이 비정상이었던 거지 내 매매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정상적인 무빙이 정상화로 된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니까 이 비정상인 상태가 이젠 디폴트인 상황이 된다. 혹은 베이직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내 머릿속에 지금 두 번이 나왔잖아요. 너무 명확하게 비슷한 패턴으로. 그러면 이제 내 머릿속에는 이 비정상이 한 개의 케이스로 고착화될 수도 있겠다. 앞으로는 이런 무빙을 고려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제 매매를 돌려봤을 때 이 추세선 더블 다이버가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난 매매를 잘못했는가? 내가 이 더블 다이버가 깨졌을 때 매매 대책이 없었느냐? 아니다. 나는 4만까지도 열려있다고, 6만 4천까지도 열려있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까지 열고 받을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내가 선택을 했던 부분이다. 자, 그러면 제 대응에서는 그렇게 나쁜 점이 있었냐? 없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6만 4천을 깨서 내가 손절이 나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 범위 안에서 어쨌든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대응 영역 안에 있었던 거고, 제 베이직한 대응 영역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약갱신 후 재갱신을 한 다음에 올라가는 최신 트렌드의 케이스가 하나 보였고, 이 케이스를 감안하고 있다가 제가 조금 빠른 판단으로 여기서 손절을 잡고 재진입하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좀 잘 맞아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에 맞춰서 정상적인 대응을 먼저 하고요. 무빙이 비정상이라면, 그러니까 이 지금 틀린 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한 대응이 내 정석 대응이 틀렸구나. 이 비정상인 무빙이 한두 번 나올까 말까, 이 비정상인 무빙이 맞는 매매, 여기에 맞춰서 하는 매매가 맞는 매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석적 대응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후에 다 틀려버려요. 이걸로 이제 내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하면, 비정상적인 무빙에 대한 대응으로 디폴트 값 설정을 하면 이후에 나오는 더 다수의 정석적인 대응에 대한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적중 확률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매매를 했을 때 지금 한 매매가 기본적으로 정석적인 대응을 했고, 정석적인 대응을 했음에도 비정상 무빙으로 인한 털림이라면 내 매매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빙이 그러니까 이 무빙이 기본 무빙인지 변수의 무빙이라서 한두 번 나오는 거에 내가 털린 건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 기본 값을 설정하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트렌드 무빙이, 제가 말하는 제 표현에 의하면 트렌드 무빙이 나왔는데, 이 트렌드 무빙은 기존까지는 비정상적인 무빙이었다. 그래서 털려도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감수해야 되는 무빙이었다. 몇 안 되는 변수 10개 중에 10번 나오는 중에 한 번에서 두 번 나오는 변수 무빙이었기 때문에 그냥 틀리면, 이거에서 터지면 감수하고 나가야 되는 무빙이었는데, 이제 반복이 되네 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무빙에 대한 것도 생각을,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트렌드 무빙에 대해 오늘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매매를 많이 하고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만 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꼭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두 번째는 변곡의 힌트예요. 변곡의 힌트라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저희가 어제 엄청난 하락을 계속 두드려 맞았잖아요. 계속 줄줄줄줄줄줄 세는 거. 이 무빙도 아까 트렌드 무빙의 앞 단계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채널로 튕길 듯 말 듯 튕길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줄줄줄줄 세요. 여기서 뭐 파동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줄줄줄줄줄 셉니다. 어제도 그랬죠. 그냥 이렇게 그냥 딱히 뭐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채널 그리면 채널 맞아 떨어지게 계속 흘러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락이 엄청 셌잖아요. 8% 가까이가 떨어졌는데, 7, 8%가 떨어졌는데, 7, 8%가 떨어졌던 강한 하락세에서, 그럼 이게 이제 올라오는 게 찐반인지, 오늘 올라왔던 파동이 찐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좀 기준점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제 힌트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오전에 저희 방에다가 이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남겨드렸던 게 뭐냐면, 요 기준을 좀 세워드렸어요. 간단하게 읽어보면 65까지 흐르면 안 된다. 첫 번째, 이 반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언제쯤에 얘기했냐면 여기쯤이었어요. 여기서 지지하고 있을 때쯤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자, 첫 번째 내용 보면 일단 첫 번째 65까지 다시 내리면 안 된다. 그 말은 이 지지 저항, 여기에 주요 지지가 있었는데 이 주요 지지를 다시 하단으로 깨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매물대를 빠르게 소화해야 한다.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죄송해요. 이게 이때가 아니고 이때구나. 이때 65,000 한 300에서 200 왔다 갔다 하는 요 횡보 라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 다시 요 밑을 깨면 안 된다. 65,000대가 어디냐면 여기가 65,000대거든요. 이 65,000을 이제는 깨면 안 되고, 이게 찐반이라면 65,000대를 다시 깨면 안 되고, 그 두 번째로는 매물대 소화를 해야 한다. 빠르게 66까지 가주거나 66을 터치해주면 좋다. 자, 그래서 이 매물대를 빠르게 뚫어내야 된다. 여기가 가장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 찐반이라면 이 매물대를 빨리 소화하고 올라가줘서 위에 얹어져야 되고, 66대를 빠르게 터치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위에를 한번 찍고 오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66대를 터치해줬죠.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66대를 한번 찍고 왔단 말이죠. 66대를 한번 찍어 줘서 좋았고, 그리고 최소 1시간 봉에서 현재 캔들 도지형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1시간 봉 기준으로 보면 캔들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가 여기라 그랬잖아요. 요 원저리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음봉 도지였던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도지가 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음봉이 이렇게 박혀 있는 음봉으로 있는 도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 번에 이 추세를, 한 번에 이 매물대를 못 깰 거라면, 적어도 여기에서 횡보하면서 도지를 만들면서 65는 안 깨야 한다. 65K는 안 깨는 상황이 나와야 한다라는 내용이고, 근데 이미 쭉 그 다음에 쭉 뚫어가지고 아마 1시간 봉 마감이 양봉이었을 거예요. 아까 보시면, 그쵸? 1시간 봉 마감이 양봉이었죠. 그랬으니까 3번도 충족을 한 게 되는 거죠. 3번 조건도 충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보시면 3번 조건도 충족을 했죠. 1시간 봉 캔들 도지 혹은 65까지 안 밀리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였는데, 그냥 이거 매물대 뚫어버렸죠. 그리고 횡보를 해서라도 힘을 모아서 뭐 제트라이 해야 된다. 이것도 여기에 대한 제트라이를 말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 여기 올라오는 순간 1, 2, 3, 4번이 모두 맞춰진 거죠. 모든 조건들, 그러니까 롱으로 찐바니의 조건들을 충분히 다 채워준 상황이고, 그리고 1, 2트라이 안에 적어도 매물대 소화를 해야 되고, 1시간 봉 이내가 베스트다. 그것도 시간 봉 여기서 뚫어졌고 여기 끝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다 만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찐반일 수도 있겠다의 가능성 1단계는 충족했다. 여기에서 이미 1시간 봉이 굳었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좀 마음을 놓고 있다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이 노란 선을 뚫어낸 부분.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다우 이론에서도 이제 신고점, 고점과 고점, 더 높은 고점, HH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높여주는 지의 시그널, 그러니까 고점을 한 번 더 높여주는 행위 자체가 추세 변곡을 의미하는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으면서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면 이것도 방에다 좀 브리핑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보세요. 추세가 변곡이 되려면 적어도 저점을, 이 지금 상승하는 추세가 꺾이려면 적어도 저점을 낮추는 무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점을 낮추지 않고 추세를 타고 한 번 더 낮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상승이 나왔다. 조정이 나오고 가격을 한 번 더 내려줘야 되는데 직전의 가격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건 큰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또 명확하게 어디에서 나왔었냐라고 하면, 제가 요때, 자 보시면 요때 제가 1시간 봉 22평에 대한 컨펌 라인을 보여드리고 73K에 73.5에서 꺾일 때 뭐 말씀드렸었냐면, 자 보세요. 저점을 단 한 번도 기존 저점을 낮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 저점들, 직전의 저점들이 낮아지는 순간이 숏 컨펌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기존 저점이 깨지면서 어떻게 돼요? 숏 컨펌 났고 두 개씩 깨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 추세가
이 저점이 직전 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세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직전 저점이 깨진 시점에서는 이건 조정일 수 있겠다. 즉, 한 파동이 다 나왔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어때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중요하다고 말을 하냐면, 직전 고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받아서 반등 주려다가 실패하고, 힘 모아서 다시 올라와서 반등 주려다 실패하고, 한 번 더 실패했고, 올라오다가 여기서는 힘 딸려가지고 그냥 떨어졌고, 그리고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왔는데 제트라이를 했고 뚫어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두 가지 의미. 지속적으로 도전하던 저항을 받던 자리를 뚫어냈다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전의 고점을 이탈함으로써 추세 전환의 조건을 맞췄다. 즉, 이 파동은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까지의 파동,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고점인데, 조정 비파의 고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작된 파동이 여기까지 어떤 파동 카운팅으로 왔는지 몰라도 적어도 최소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여기까지의 한 파동이 끝났다. 혹은 적어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수렴을 그렸던 자리잖아요. 어쨌든 그럼 여기서 시작됐다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한 파동은 최소한 끝난 것 같다. 조정의 시작이 생긴 것 같다. 이 조정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이 한 파동이 끝났을 가능성이 꽤 신뢰도 있게 높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캐치했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롱을 조금 더 홀딩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여기 고점을 못 넘기고 이렇게 갤갤대고 아직까지 이렇게 있었으면 저는 아마 여기서 완익을 다 했을 것 같아요. 롱을 숏 스위칭을 했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일단 완익을 하거나 많은 수량을, 지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날리고 익절을 날리고 기다렸을 것 같은데, 고점을 넘겨줬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흔들어도 일단 기다려보겠어. 여기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얘는 한 발 더 가겠다. 왜? 한 파동 끝났고 적어도 작은 파동 혹은 큰 파동에 대한 조정이니까. 그러면 나는 홀딩을 해볼 수 있어. 올라갈 거란 믿음이 있어. 조금 더 올라가는 게 확률이 높아 보여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제 오늘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제 요 변곡의 힌트라는 거예요. 추세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이게 지금 찐반인지 아니면 아직 하락 중인데 그냥 페이크 롱인 건지를 알 수 있는 변곡의 힌트가 이런 데에서 찾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후 관점인데, 추후 관점은 사실 앞에 있는 내용들보다는 좀 덜 중요한 게, 기존에 항상 말씀드리던, 아까 기존의 관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뭐 ABC로 하락할 거다, 5자는 보러 갈 거다, 5만대 한번 보러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하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여기에서 ABC로 올라가든, 근데 ABC로 올라갈 일은 잘 없겠지만 임펄스로 올라가든, 어쨌든 뭐 여기가 임펄스로 나오긴 하더라도 어쨌든 오파동,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을 할 거다, 고점 깨줄 거다라는 죄송합니다. 요렇게 이제 보는 자리에서 공통론 구간을 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스케일이 아마 요 구간, 요 매물대 상단, 여기 보면 겹치는 매물대 상단이 있죠. 여기도 꽤 굉장히 단단했던 라인이거든요. 여기를 지켜줬으면 롱에 조금 더 힘을 줬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눌린다면 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로 사람들도 꽤 많이 매수를 받았죠. 힘싸움이 일어났는데 힘싸움이 밀린 거죠. 여기 보면 캔들이 막 엄청 많이 뭉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줬다면 저는 이렇게 롱으로 보는 관점이 더 예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요 차이, 여기까지 더 밀어주고 기존에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이게 전전 영상에 보니까 여기다가 제가 이 꼬리를 보면서 줄을 그어놨더라고요. 근데 뭐 매매는 제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지 못한 게 있지만, 어쨌든 그건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복귀하면서.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좀 더 짧게 끝나고 이렇게 올라오는, 여기서 바닥을 이렇게 다졌다면 좀 더 롱에 힘을 줬을 텐데, 저는 한 발 더 빠짐으로 인해서 저는 이게 숏이 좀 더 가능성이 아직 확실히 좀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추후 관점은 사실 요것보다는 반등을 주더라도 아마
한 발 더 빠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등은 어디까지 줄 것 같냐라고 하면 여기 67K 구간이 있어요. 67K 구간이 요 매물대 상단 끝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좀 올라서 이렇게 찍어주지 않겠나. 근데 이게 좀 더 갈 수도 있는데 저는 더 간다고 하면 68, 69까지라서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67K의 반익절을 날리고 68K의 반익절을 날린 다음에 여기에서는 쇼각을 볼 겁니다. 혹은 여기서 가다가 진짜 빌빌된다, 이제 꺾일 것 같다, 끝난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그냥 와닝 날리고 숏 때릴 생각이에요. 숏을 때려서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빠지는,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A, B, 여기나 뭐 68이나 정도 되겠죠. C, 이렇게 한 발 더 빠져서 짧게 빠지면 여기서부터 1대1 자리, 전 줄창 이제 5자를 본다로 좀 말씀드렸던 상황이니까 여기 보시면 1대1 자리가 한 요정도 되죠. 이렇게 빠진다고 봤을 때 그러면 뭐 58.8K 정도, 59K 정도가 될 거고, 여기에서 운 나빠서 이빠이 빠지면 C가 이렇게 길어진다, 뭐 얘가 이제 임펄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1파 이렇게 뭐 얼추 나왔다 치고, 그러면 요것도 카운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임펄스가 나와질지는 모르겠긴 한데, 뭐 어쨌든 뭐 1파가 좀 뭉개졌다 생각하고 1호파는 뭉개진 경우가 많으니까 3파가 명확하게 임펄스로 나오고 4파 이렇게 나와가지고 확장이 나온다, A, B, C로. 자 그러면 어디까지 빠져요? 50.5K까지. 여기 매물대 단단하게 보이는 곳, 여기 이제 초반이 52K 정도 되고, 아니면 저 바닥까지는 한 50.5, 1.618 최대 확장치까지 나오죠. 자 그러면 아마 335로 ABC 그리고 빠지고 ABC 반등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임펄스로 이렇게 335로 빠지는 ABC로 죄송합니다. ABC로 빠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찌 됐든 지금의 어제의 상황으로 봤고, 그리고 지금의 흐름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하방하는데 조금 더 힘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관점에 대한 내용도 이거고, 이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진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거는, 매매 대응이 진짜 얼마나 중요하냐면, 관점이 맞아도 대응을 잘못하면 손실을 본다는 게, 제가 이틀 전 영상을 봤을 때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제가 여기에다 줄을 그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꼬리 튕기고, 꼬리 튕기고, 꼬리 튕기고, 꼬리 튕기고, 꼬리 튕기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여기까지 빠지겠다라고. 근데 어때요? 여기서 어제 저도 이제 방심을 했던 거죠. 요즘 관점이 너무 잘 맞았으니까. 그 관점대로 잘 맞았으니까 안일하게 여기서부터 여기서 롱손절, 여기서 롱손절 나가고, 여기서 봤다 계속 순환매하고 번절치기 하고, 결국은 여기에서도 뭐 예전 같았으면 제가 원래 매매할 때는 사실 짧게 잘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64까지 열기로 했으니까 64는 안 깨겠지라는 조금 안일한 생각으로 이렇게 열었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 손실을 봤던 것 같아요. 짧게 잘라 먹었으면 저 손해 안 봤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그런데 어찌 됐든 뭐 이후 대응을 잘 해가지고 맨징은 했지만, 어쨌든 어제는 좀 방심한 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안일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 시장에서는 조금, 첫 번째는 관점이 맞아도 매매 대응을 잘못하면 손실이 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잘 된다고 안일한 생각을 하면 바로 그냥 뚝배기 맞는다, 한 대 두드려 맞는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침착하게 볼 필요가 있다. 원래 관점대로 고수를 해야 되는데 제 조급한 성격 때문에 여기가 끝자락의 모습이 보이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또 흥분을 해가지고 나만 놓고 갈까봐 조급함을 가지고 또 매매를 했던 게 안 좋았던 매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볼 수 있었던 구간에서, 혹은 똔똔 칠 수 있는 구간에서 손실이 났던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침착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카톡방에 아까 이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카톡방에 요런 팁들, 이게 지금 언제 드린 거냐면 거의 아침 8시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8시죠. 오전 8시.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오전 10시에도 요런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거 이제 뭐 추후 뭐 이건 조금 번외 작도인데, 뭐 이거는 이제 이런 무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무빙으로 보면 좀 웃기긴 한데, 이거 68 정도, 이렇게 보니까 겹쳐 보이네.
이런 방에다가 저희가 아침에 올려드린 건데 이게 8시인가 아침에 올려드린 걸 거거든요. 한 68K 정도 이렇게 윗꼬리 달고 이렇게 죽으면 예쁠 것 같다. 그래서 5구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요런 모양이나 이런 것들 사실 계속 공유를 드리면서 아이디어를 드리고 있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단톡방이랑 그리고 뭐 저희 텔레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텔레그램 방이랑 두 방 다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무료기 때문에 많은 공유 받으시고 관점 공유나 아이디어 공유 그리고 같이 매매에 관해서 대화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 창이랑 더보기란에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